자, 22번째 우리가 지금 딕셔너리 구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실제로 코드를 짜보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라는 이 딕셔너리 구조를 만들 때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들을 써준다 그랬죠. 그리고 그 구조는 하나의 요소를 넣고 두 번째 요소를 넣고 그 사이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각각의 항목들을 이제 서로 나눠졌다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 안에는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가죠. 첫 번째 내용은 키 값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밸류 값입니다. 키와 밸류가 이렇게 묶여져 있고 그 둘 사이를 나누는 기준은 이 콜론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람이라는 키 값을 가지고 있고 ludenscode@gmail.com이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항목이죠. 여기까지가. 자, 저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볼까요? prin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바람의 어드레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람의 어드레스는 얘를 그냥 화면에 출력을 하면은 그냥 이 문자만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AB라는 딕셔너리 구조를 부르고요. 이 안에서 바람이라는 요 키 값을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여기서 이 바람은 문자열이니까 여기 앞뒤로 이렇게 문자열이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화면에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을 시켜 보면 바람의 어드레스는 이거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쭉 다 출력이 됐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인용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발생을 하죠.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네임에 이 바람이라는 게 지금 not defined,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정의가 안 됐냐? 그럼 여기서는 문자열이고요. 여기서 A, B 안에다가 이게 문자열이 아닌 다른 어떤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람이라는 여기 안에다가 뭔가를 우리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값이 이 밸류가 이 변수 안에 들어가고 얘는 변수처럼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AB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으로서의 바람이라는 문자열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혹은 여기다가 이제 좀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요. 바람이라는 변수를 쓴다 그러면 이 변수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 키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되기는 하겠죠. 이렇게 해주면 얘는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좀 웃기긴 하겠는데 두 번째 렐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역시 렐에 대한 이메일 어드레스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죠. 그런데 바람스 어드레스 is 그래 놓고 딴 게 들어와 버리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하진 않을 거고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이 BARAM이라는 게 문자열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에 인용부호를 집어넣어서 얘가 문자열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딕셔너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울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필요 없는 거는 지울 수가 있는데 이 AB라는 딕셔너리 구조 안에서 스팸을 보내는 이 사람을 우리가 주소록 안에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걸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DL 하고요. AB 이 딕셔너리 안에서 자, 열고 닫고 우리가 이제 스패머라는 걸 이렇게 지우겠어요. 이렇게 지워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지워질 겁니다. 뭐 AB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프린트해서 AB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어때요? 자, 이게 지워지고 AB 전체를 출력을 해봤더니 원래는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바람, 레리, 마츠모토 이렇게 3개만 나왔네요. 저 스패머가 지워졌죠.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는 게 여기서 쭉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좀 둘까요? 네. 자, 그냥 AB를 우선 두겠습니다. 자, 얘를 화면에 출력을 해봤고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한 줄 밑에다가 슬래시 n을 넣으면은 한 줄 아래쪽이고요. 떼어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집어넣을 거예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contact in the address book.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볼까요? 포맷 예전에 썼던 거 기억나시죠? 포맷을 써서 우리가 요 부분에다가 어떤 걸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어드레스북 이 주소록 안에 몇 개의 주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소록은 AB고요. 이 안에 몇 개의 주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en이라는 이 함수를 쓰면은 되겠죠. 자, len이라는 이 함수를 쓰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앞에서 이렇게 프린트로 열고 여기서 이렇게 닫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3개의 컨택트 주소록 안에는 3개가 지금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줬네요. 자, 이렇게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문을 써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자, AB 안에 있는 items라는 요 지금 이게 AB가 딕셔너리고요. 딕셔너리는 딕셔너리 클래스 AB가 딕셔너리라기보단 AB는 딕셔너리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인 거죠. 딕셔너리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items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items라는 메소드가 하는 일은 이렇게 키와 밸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두 개의 값을 하나로 묶어서 튜플로 만들어준다 라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포문을 써서 우리가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address라는 변수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디 안에서 in ab.items 안에서 그래서 name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이제 address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써보겠다는 거예요. print contact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누구누구를 바람을 at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포맷을 써서 여기다 이제 name 집어넣어주고 어드레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러면은 이제 끝날 것 같네요.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대로 실행을 해보면 자, there are 3 contact in the address book 하고 3개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됐죠. 이거 9번 10번 줄로 인해서 여기 요 3개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바람과 그 이메일 주소, 두 번째 레리와 그 이메일 주소,
마츠모토와 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세 개의 이메일 주소가 각각의 이름과 함께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했던 거죠. 여기서 역슬래시엔 하나를 더 집어넣어 볼게요. 이 부분을 한 칸을 좀 띄워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면을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얘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요 줄을 지금 지운 거예요. 요 줄을.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이템스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만약에 이게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은 얘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AB라는 AB라는 기억하시죠? AB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키값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키값을 가지고 왔죠. 키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키값은 뭐죠? 이 키값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게 키값이죠. 뒤에 있는 건 밸류 값이고, 키값을 이렇게 해놓으면 AB라는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하나씩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바람, 레리, 마츠모토 이렇게. 지금 스패머는 지워졌으니까 여기서 지워졌으니까 요 세 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세 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그 키값을 가지고 와서 키라는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장한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똑같이 프린트해서 컨택트에서 여기다가 첫 번째 어떤 그 키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는 밸류 값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키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키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여기 불러들여 온 그 키값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줄 거고, 두 번째 이제 밸류 값을 넣어야 되는데 밸류 값은 어떻게 하면 되죠? AB라는 딕셔너리에다가 우리가 키값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은 키값과 그에 해당하는 딕셔너리 안에서의 밸류 값, 요 두 개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똑같은 게 두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한번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요렇게 세 줄이 똑같은 게 세 줄이 두 번 반복돼서 화면에 나왔습니다. 8번과 9번 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1번과 12번 줄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거를 써야만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혹은 이걸 모른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편하게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그 함수들, 메소드들을 많이 알아야만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함수들을 아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코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함수들을 알고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업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알고 최대한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파이썬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사실은 충분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충분합니다. 이래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또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그럼 얘를 한번 지워볼까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고요. 얘를 그냥 주석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항목을 하나를 빼봤으니까 항목을 하나를 추가시켜 볼까요? 이 자리에다가 추가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B라는 이 딕셔너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키값을 주고요. 길동이라는 키값을 주고 거기에다가 밸류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길동 을도.org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그냥 항목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항목이 정말 추가가 됐는지를 한번 화면을 확인을 해 볼까요? 자, if문을 써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자 길동이라는 게 있으면 if in 어디 안에 ab라는 딕셔너리 안에 길동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화면에 길동의 주소를 프린트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슬래시엔 한 줄 띄고 해봅시다. 길동스 어드레스는 길동의 어드레스는 뭐죠? ab에다가 길동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것까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뭐가 틀렸죠? 여기 지금 하나짜리를 썼는데 여기 또 하나짜리를 썼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가운데 하나짜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2개짜리 인용부호로 이렇게 감싸주면은 이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줄 길동의 어드레스는 이렇다 라고 이제 이메일 주소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까지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리스트, 튜플 그리고 세 번째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